12일 예술영화 전용관 스폰지하우스에 따르면 스폰지하우스 광화문이 13일부로 영업을 중단합니다. 국내외 예술영화를 소개하고 관객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2007년 개관한 지 9년 만입니다. 한국에도 많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는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메종드 히미코가 스폰지하우스 광화문을 통해 소개된 작품들이죠. 경영난에 처한 예술영화 전용관이 문을 닫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소재 독립예술영화관 거제아트 시네마가 지난 2014년 영진위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며 문을 닫은 것을 시작으로 강원지역 독립예술영화관 신영이 2015년 잠정 휴관했습니다. 같은 해 대구에서는 동성아트홀이 문을 닫았다가 지역 독지가가 인수해 6개월 만에 재개관하기도 했죠. 해당 극장들은 경남, 강원, 대구 지역의 유일한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지역의 문화 갈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영화 팬들에게 잘 알려진 시네코드 선제가 폐업한 데 이어 스폰지하우스 광화문까지 13일 폐관한 것입니다. 현재 멀티플렉스 계열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예술영화 전용관은 전국에 30곳 남짓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영난에 처해 있죠. 예술영화 전용관이 줄줄이 문을 닫는 건 영화진흥위원회가 시행해온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이 지난해 극장 중심에서 유통 배급 지원 중심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끊기며 임대료 등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한 극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영화 발전기금을 두어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증진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는 영화 비디오법의 취지가 무색합니다. 그럼 무비시네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박기사, 지난주 뭐하고 지냈어요? 지난주요? 지난주 축구도 보고요. 여기서 생각하지 말아요, 제발. 아니, 갑자기 물어봐갖고. 매주 물어보잖아. 네, 축구도 보고요. 아주 뭐 그냥 똑같이 지냈습니다. 네, 똑같이 지냈구나. 네. 네, 그냥 똑같이 계속 살아요, 그럼. 네, 그렇죠.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방 캡틴 아메리카 11호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780만을 넘어섰어요. 개봉한 지 지금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한 2주 정도 지났거든요. 네, 2주 정도 지냈는데 780만. 정말 대단한 스코어인데, 1000만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가면. 이 정도면 넘죠. 이 네. 정도면 넘을 것 같고, 이게 제 생일날 개봉을 해갖고 굉장히 좀 뜻깊은 영화입니다. 무슨 얘기야? 네. 좋은 영화죠.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지금 선전하고 있고, 이 영화가 1000만을 넘는다, 또 못 넘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예견된 거였거든. 네, 그냥 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블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이에 앞서서 부고라고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무비시네 영화방에서도 그쪽으로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광화문에 극장 스폰지하우스가 하나 있었죠? 아, 예, 그렇죠. 그 극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네, 스폰지하우스 광화문점이 이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말짱하던 영화관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는 게 당황스럽네요. 뭐 임대료가 비쌀 수는 있겠지만. 네, 경영난에 이제 영업을 종료했다고 하는데 10년 만에 폐관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만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얼마 전에 또 시네코드 선제 그쪽도 또 사업을 중단했었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독립영화, 작은 영화를 상영하는 좀 예술영화 정용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극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와중에 이제 김 기자님께서 이제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네, 그런 영화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춘천에 있죠. 한번 갔다 오셨나요? 저는 안 갔다 왔죠, 아직. 네. 얘기만 들었는데, 그, 극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독립영화를 튼다기보다 조금, 비상업적인 영화를 많이 좀 틀어주기 위해서, 좌석을 18석으로 해가지고 만든 뭐, 영화관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작게 일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망해버리니까 그게 좀 아쉬운 거죠. 네, 그렇게 나름대로 입지가 있었던 이런 극장이 영진위에서 이제 예술영화 전용관 지원 사업을 폐지하면서 좀 경영난을 처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극장들이 살아 있어야 우리나라 영화 풍토가 좀 더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 지금 11호가 한동안 거의 2주 동안 극장의 스크린 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곡성이 지금 또 1위예요. 그러니까 1위를 할 영화는 어차피 정해진 거고, 이게 작은 영화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누가 1위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화 시스템이. 우리는 어떤 영화가 큰 영화인지를 알고 있고, 어떤 영화가 1000만에 가고, 어떤 영화가 그 근처에 가고,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변수로 작용하는 거는 그냥 그 슈퍼맨 대 배트맨 정도의 영화가 나오지 않는 한 그렇죠. 변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귀향처럼 엄청난 입소문을 타거나. 근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좀 나름대로 괜찮고 주목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 영화가 관객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작은 영화들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 이런 스폰지하우스 같은 데가 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뭐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좀 더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장소에서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극장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속에서 지금 극장들을 엄청나게 점유하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빨리 그거 해요. 네. 극장 한 개 해요. 돈 많이 벌어야죠. 네. 아, 이거 괜찮잖아. 아이디어 굉장히 좋던데? 극장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작은 극장에 그렇게 녹음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해 놓고 할 수 있으면 수익이 문제지. 임대료를 내는 게 문제지. 근데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추천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서울에서 못하니까 서울에서는 문제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일산까지 내려가도 불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죠. 네, 난 하고 싶지. 하기가 힘듭니다. 네,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네. 좀 이렇게 임대료가 좀 낮거나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지난번에, TV를 보다가 제가 봤는데, 짜장면 1,500원에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탕수육도 굉장히 싸게 팔고, 그 정도면은 예전에 저희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좀 유명했던, 시장에 이제 할범 탕수육, 이런 걸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도 엄청 유명하죠. 할범 탕수육 요즘에 홈플러스 진출했습니다. 이 방송 한번 타고 나니까 그 음식점이 진짜 우리가 단골들이 한 명 한 명 쌓이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럼요. 뜨더라고요. 네, 굉장하죠. 네, 우리 팟캐스트도 애청자 한 명씩 모을 필요가 없어요. 네, 광고 한 번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노리는 거죠. 근데 광고를 잘해야 돼. 응? 지금 이렇게 이 독립영화만큼 힘들고 또 광고를 잘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엄마의 아들 수동, 쉼없이 공부에만 올인하는 외골수. 피 한 방울 안 섞인 형제 연소는 자신의 눈에 한심하게 보이기만 할 뿐이다. 엄마의 그림, 엄마의 유산,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나한테는 있어. 아빠의 아들 연소, 사업한답시고 가족에게 빚더미를 안겨준 장군. 그러나 세상 물정에 대해서만큼은 공부밖에 모르는 수동보다 훨씬 더 자신 있다. 무식하고 내세울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는 알아. 야, 너 뭐하냐? 엄마가 그린 그림 내 거니까 네 건데 뭐? 가져간다고. 잠깐만, 거기 아빠도 있거든? 활짝 웃고 계시잖아. 아빠한테도 초상권 있어. 놓고 가. 그럼 뭐 가위로 오려갈까? 뭐? 가위로 오려가? 너는 어머니 그림에 그게 할 짓이냐? 아, 가위로 오려가면 되겠네. 오려가면 되겠어. 우주고와 두 녀석의 좌충우돌 휴먼 코미디 4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극 형제의 밤 많이 보러 오세요. 이분들이 힘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고, 이번에 좀 제가
일 때문에 네. 편의점에서 이제 택배를 보낼 일이 있거든요. 네네. 편의점 택배를 보내면은 편의점 택배에는 이벤트를 해요. 이렇게 해갖고 뭐 응모하면은 무료로 티켓을 보내주기도 하고 거기에 반가운 연극이 있더라고요. 아, 거기에 또 나와 있습니까? 아, 네. 파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형제의 밤 재밌습니다. 네, 근데 이 연극이 상당히 괜찮아요. 정말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이 연극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멋진 성공을 기대를 하면서 네. 형제의 밤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요? 네. 아, 영화관. 아, 영화관. 영화관 만드냐 마냐. 영화관 만듭시다. 영화관 나중에, 좋죠. 네, 네. 장기적으로. 네. 우리도 한 열 몇 석 해가지고. 예전에 저기 가보셨잖아요. 저기 진천. 아, 네. 그쪽에 놓으면 될 것 야, 같아요. 거기는 그거 영화관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홈시어터라고 부르는 거야. 아, 예. 그러니까 그 진천 시에 아, 만드는 진천 시에. 거죠. 그런데 싸니까 음성이나 뭐 이런데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네. 아, 할머님들 주로 보러 아, 오시네요. 이거보다 좀 싸니까. 근데 거기 수요가 또 안 되겠네. 근데 춘천이 약간 문화 도시라는 그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네.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거의 요즘에는 매주 춘천에서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지난주 지금 녹음으로 따지면은 지난주에는 DJ 페스티벌 해갖고 굉장히 좀 크게 했었고 또 금주 주말에는 락 페스티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춘천 자체가 굉장히 좀 문화의 도시, 축제의 도시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작은 영화관 뭐 이런 것도 성공할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춘천 가보면은 이 젊은 분들이 되게 열성적으로 대안적인 움직임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안이라는 게 언제나 열악하게 마련이지만 그 대안들이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곳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임대료가 또 작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좋게 보여요. 우리 서울도 임대료만 낮으면 청년들이 좀 움직임의 폭이, 운신의 폭이 넓을 텐데 임대료 때문에 시작을 못해. 그렇죠. 아,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가 우리가 넘어갔구나. 네. 짜장면 얘기하다가. 아, 그래요. 네. 짜장면 1,500원 팔고 탕수육 굉장히 싸게 팔고. 그래. 그 아주머니한테 싸게 파는 노하우, 음. 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 뭐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TV에서 갔었어요. 건물이 내 거야? 네. 이런 개 같은. 임대료가 안 나간대요. 그래서 굉장히 VJ가 당황을 했는데. 네. 건물이 지인 거라서 네. 자기 게 아니라 지인 거라서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합니다. 아유, 진짜 이거 어떡해. 그러면은 짜장면 1,500원에 팔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가 맞다니까. 노동하지 않고 그 생산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보다 노동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게 훨씬 크니까. 그렇죠. 누가 노동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네. 머리가 좋아야 그래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 구조를 좀 노동하는 사람 위주로 바꿔야 한다. 이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불로소득하자. 그렇죠.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스템이라 좀 걱정도 되는 한편 안타깝네요. 청년들이 대안적인 움직임을 모색할 수 있는 게 그런 공간이 수도 서울에 있기가 어렵다는 게. 어렵죠. 네. 굉장히 힘들죠. 근데 항상 변화는 변방에서 일어났다는 걸 또 기억하고 춘천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벌어진다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봐서 한번 거기서 녹음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개항극장. 아, 그 극장? 네.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천작가 같이 불러갖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천작 거기 이사 갔죠? 네, 이사 갔어요. 네, 천작가 듣고 있니? 그 대안을 찾아서 이사 간 거죠. 네, 대안을 찾아서 이사 갔는데 네, 노력해가지고 빨리 이제 중앙로로도 좀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작품이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 굉장히 몇 개를 생각해 놓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얼른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다룰 영화 예고편 듣고 오실 텐데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입니다. This job, we try to save as many people as we can. Sometimes that doesn't mean everybody. But you don't give up. New York, Washington, D.C.
Sokovia. Okay, that's enough. Captain, people are afraid. That's why I'm here. We need to be put in check. Whatever form that takes, I'm game. I'm sorry, Tony. If I see a situation pointed south, I can't ignore it. Sometimes I wish I could. Sometimes I want to punch you in your perfect teeth. I know we're not perfect. But the safest hands are still our own. I was wrong about you. The whole world was wrong about you. They're coming for you. I'm not the one that needs to watch their back. This doesn't have to end in a fight, Tony. You just started a war. Stay down. Final warning. I could do this all day. All right, I've run out of patience. On to Ruse! Hey, everyone. 예, 그 어벤져스의 이제 영웅들의 뭐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11호 하면은 영화가 훨씬 나오기 전부터 뭐 스토리나 이런 거는 대강들은 다 깨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다, 어떤 스토리다, 대신에 그걸 어떻게 그릴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고, 이게 또 원작이 있습니다. 네, 11호 자체가 원작이 있기 때문에 그 히어로들끼리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죠. 네, 내전이라고 그래갖고 11호인데, 그 어벤져스가 사건을 해결하고 당기면은 계속해서 이게 그 밝은 것도 보이지만 어두운 면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피해 입은 사람들도 계속 보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전체 유엔에서 규제를 하자 파와, 그 다음에 우리는 규제가 필요 없고 스스로 행동을 해야 된다 파가 이제 나뉘게 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윈터 솔저가 끼면서 네. 애매모호하게 히어로들끼리 이제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서는 뭐 헐크나 뭐 이런 토르 같은 씬은 나오지 않고 지구상에 있는 영웅들이 이제 서로 다투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11워. 이야기 주제를 크게 나눠보자면 그거죠. 이 영웅들이 계속 활동을 하는데 악도 점점 더 커진다. 영웅이 활동하면 할수록 악도 점점 더 커지고, 그 악에 맞서다 보면은 커다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강한 선과 강한 악이 생겨서 강한 충돌이 빚어지면 무고한 제3자들이 다치지 않느냐. 그래서 강한 선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들어와라 정부 안으로 라는 제안을 받게 되죠. 제안이 아니라 거의 강요에 가까운데, 강요죠. 네, 그 속에서 이제 어벤져스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들어가는 게 맞다. 우리가 우리끼리 판단해서 우리끼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간단체로 남을 게 아니라 정부, 세계 정부의 거대한 그런 규제를 따르면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아이언맨 측과, 아니다, 저기 믿을 수 없다, 저긴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잘못되게 매수돼서 썩어서 뭐 우리에게 잘못된 지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제3자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판단을 믿으면서 라고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하는 캡틴 아메리카가 파로 나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들의 대립이 워낙 어벤져스가 끈끈한 집단이다 보니까 그냥 이념 대립만으로 충돌하게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상으로 약간 사적인 부분을 넣는 게 그 친구입니다. 그 윈터 솔저. 그 친구가 이제 그 박기사님이 그 왓챠에 그렇게 적으셨던데, 동네 친구와 그 중마고우와 사회 친구의 차이가. 그렇죠. 네. 그걸 보여주는 캐릭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분쟁을 시키는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어벤져스의 전형적인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나 그런 기승전결이 펼쳐지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드려보자면 마블 히어로물, 히어로물이 되게 호불호가 은근히 갈리는 것 같아요. 매번 나왔다 하면 큰 영화는 1000만 근처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나는 히어로물 절대 안 본다 라고 하시는 유치하다? 분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11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치고받는 그런 단순한 히어로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마블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친절한 영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할리우드 매니아 친구분이 계세요. 네. 할리우드 매니아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실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다툼, 싸움 이런 액션 이런 거보다 좀 내면적인 그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좀 실망을 했다. 그리고 마블 영화를 즐겨보지 않았던 여성, 특히나 여성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잤다. 뭔지 몰라서 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매니아 측이 아닌 분들한테는 조금 불친절한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기존의 마블 히어로 영화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캡틴 아메리카 11호는 이게 루소 형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까지의 마블 영화라고 한다면 그냥 주인공들은 선한 애들이 있고 그들이 선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들에게도 내면적인 고뇌가 있지만 악당들을 지금 처단해야 될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악당들을 처단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요. 이게 그냥 기승전결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았죠. 언제나 똑같았고 그 과정에서의 재미가 오히려 더 주가 되는, 이 히어로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위기를 겪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맛이 있었다면 그 루소 형제의 캡틴 아메리카 11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악과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렇죠. 오히려 기존의 그 다크나이트에서 나왔던 문제의식, 왜 선을 행하려고 정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커지게 되느냐, 악과 정의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물음부터 시작해서 요즘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통제를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자유를 추구해야 하느냐, 이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첩적으로 결키면서 조금은 더 생각할 구석이 많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그냥 매몰되는 것도 아니고 주제는 그냥 주제로서 나와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의 재미를 또 잊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상당히 증폭시켜버리죠. 대놓고 이제 마블 시리즈 히어로들의 그런 격투씬을 그렇죠. 대놓고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의 또 충족감도 주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상당히 잘 갖춰진 공산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원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이렇게 그 히어로 규제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이게 아니고 이런저런 히어로들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짭퉁 히어로들도 나오는 거예요. 짭퉁 히어로들도 나와서 괜히 걔네들 때문에 더 피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줄이자, 그 히어로를 규제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어벤져스 멤버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제 그림자 이런 걸로 좀 나오는데, 사실 원작에서는 파가 아이언맨 파와 이렇게 캡틴 파가 나뉘긴 하지만 그 대립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원래 짭퉁, 본인들이 아닌 짭퉁 히어로들이 판을 치면서 피해가 막 커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걸 규제하자 말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엔딩에서 캡틴이 죽죠, 총에 맞아서. 네. 그래서 이 원작을 따라서 정말 캡틴이 죽을 것이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 영화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영화 자체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뻔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돈의 무대로 온 이상 비싼 몸값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몸값이 얼마인데 죽여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내가 알기로는 크리스 에반스가 끝났어요, 거의. 그 배우를 갈아치워서라도 나올 거라는 거죠. 캡틴 아메리카를 죽일 수는 갈아치울까? 없다는 거죠. 네. 엄청난 손해기 때문에 캐릭터를 죽일 엄두를 못 낼 겁니다. 네. 어찌됐건 그래갖고 나중에 부활은 하죠. 마블에서도 부활은 하는데 네. 2대 캡틴으로 이제 윈터 솔저가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원작과는. 네.
아무튼 두 파가 대립을 합니다. 우리가 규제에 따라야 할까? 규제에 따르지 말아야 할까? 이 두 가지가 크게 대립을 하는데, 이거를 놓고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DC 코믹스에서 나왔던, DC 코믹스의 그 다크나이트에서는 이거였죠. 배트맨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 할수록 악의 세력은 계속 강해졌다. 배트맨이 더 힘을 세게 하고 악당들 더 세게 잡으면 악의 세력은 그만큼 반발을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현대 그런 정세 속에서의 미국의 모습,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이 뭐 악의 축 규정하고 막 이라크나 이런 데 막 때리고 하면 할수록 그쪽도 테러 같은 것들 공격하고, 지금은 아예 통제에서 벗어나 더 세졌잖아요. 미국이 더 강하게 상대를 이슬람 쪽을 압박하면 할수록, 그쪽에 더 개입하면 할수록, 지금 IS까지 나와서 이제 거의 통제불능의 상태까지 갔는데, 그게 반영된 게 이 DC 코믹스였다면, 지금의 이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반영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영화가 현실하고 전혀 별개의 것들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일단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미국에 큰 이슈가 있었었죠. 그 위키릭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의 그 감청 폭로 사건, 뭐 이런 것들에서 보듯이 중앙정부가 되게 민간을 다 통제하려고 한다. 어디까지 민간의 힘을 다 완전히 낱낱이 다 파악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캡틴 아메리카는 그 주인공들, 어벤져스들, 히어로들의 무한한 자유, 판단의 자유,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반면에, 아이언맨은 우리가 통제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그런 완벽한 주체가 아니고, 뭐랄까, 절차적인 정당성이 있는 국가가 우리를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공동체주의적인 생각과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갈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전에 우리 책방송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슈퍼크래시라는 슈퍼크래시라는 책을 보면 아일랜드의 사상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 11호가 되게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보면, 그 책 속에서 무한한 자유를 추구했던 세력들은 돈 많고, 그리고 자기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스스로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대중하고 다르다. 우리는 대중하고 다른 특수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야 하고, 그 대중들한테 힘을 위임할 수 있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히어로들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캡틴 아메리카가 되게 좋게 나오지만, 캡틴 아메리카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무한한 자유를 숭상하는 엘리트 집단의 일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어쨌거나 히어로물에서 대중들의 역할은 옆에서 구경하는 역할밖에 없으니까. 네. 대중들의, 그냥 우리가 권력을 위임한 공권력이라고 해봐야 뭐 경찰 군대인데, 여기서는 아무 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영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영화가 끝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 거 갖다가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언맨 파와 그 캡틴 파 막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중국에서 이거 개봉하는 영화관 보셨어요? 아니요. 대륙의 위대함 해갖고 정말 그 관객석 있죠? 네. 관객석 절반을 나눠갖고 그 보 있잖아요. 네. 그 의자 보. 빨간색, 파란색 해놨어요? 여기 아이언맨 얼굴, 캡틴 얼굴 해갖고 절반 쫙 나눴어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그 극장은 영화가 끝나서 11호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네. 뭐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사람마다 그 많이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캡틴파의 입장이 좀 강한 것 같았는데, 왜냐면 아이언맨이 너무 쉽게, 원래 아이언맨이 더 그걸 하거든요. 그 성향상 네. 더 자유롭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강연 끝나고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그 흑인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심적인 동요가 될 만한 캐릭터가 얘였나?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급박하죠. 네, 심각하게 갑자기 훅 떨어졌고,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군인이에요. 원래 충성심이 많은 군인인데, 이 군인이 왜 이랬냐, 왜 이렇게까지 그 규제받기를 싫어하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앞선 윈터 솔저를 보면은 정말 그 정확하게 알 수가 배신감도 많이 있습니다. 느끼고. 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충성하던 그런 뭐 집단에서 완전히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 시리즈의 본이었죠 거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규제 당하는 걸. 그래서 뭐 이렇게 갈린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캡틴파의 생각이 좀 더 이 부분에서는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느끼는 이 영화의 문제라고 하다기보다 영화는 잘 만들었고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회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히어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히어로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게 돼요. 왜냐면 주인공은 히어로니까. 영화 속의 대중들은 그냥 대중이죠. 거의 영화에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히어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고 히어로들이 둘로 나뉘는 게 당연히 히어로들은 캡틴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게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히어로들이 뭐하러 인간들을 그렇게 챙겨주겠습니까? 대중들을. 영화 속에서 그게 전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실제로는 대중이 많고 엘리트는 소수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저 엘리트의 행동을 어떻게 무엇이 옳은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영화가 놓고 있지 않아요. 구도를 전체적으로. 히어로의 시선에서 우리가 규제받는 게 옳은가? 우리가 규제를 안 받는 게 맞나? 이렇게만 보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대중의 입장에선 그들에게 발생할 부작용보다 그들이 통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의 절대 다수가 우린 1인 1표제예요. 1인 1표제라는 뜻은 실제로 지적으로 우월하거나 경제적으로 우월하거나 그거랑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의 판단은 모두가 동등하게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다는 건데 그 체제를 뒤흔드는 영화에 가깝다는 거죠. 아일랜드에 되게 가까운 사상을 가진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들의 입장을 보게 만들고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가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좀 무서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대중의 입장에서 과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 기사님처럼 지금 그럼요. 캡틴 아메리카가 훨씬 여기서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그 배신의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캡틴 아메리카가 갖고 있는 선의를 알아요. 선한 목적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캡틴 아메리카의 편에 서는 게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아이언맨은 솔직히 이제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이 영화 속에서의 변화 모습이나 너무 급박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근저에 깔린 이것이 발현될 때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가치에서 움직이는지가 사실은 모호해요.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지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건지 그냥 인간을 유지시키기 위해 하는 건지 애매해요. 뭔가 항상 악에 맞서긴 하지만 악에 맞서는 그 자체가 목적인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엔 그들이 서로 대립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인간을 살리면 미국이 망하는 순간 결정이 올 수가 있고 미국을 살리려면 더 많은 인간이 죽을 수도 있겠죠. 막 이런 결정들 수많은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의사결정이라고 하나라고 생각했던 목적들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캡틴 아메리카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이제까지의 캡틴 아메리카의 그 판단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과연 대중들의 목적과 영합할까?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그냥 친구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데 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제도적인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만약 어떤 기업이 되게 깨끗하고 옳은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그 기업이 돈도 많이 벌고 그 기업이 늘 자선활동도 많이 하고 환경을 위하고 막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고 치면은 그 기업한테 과연 우리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파란색 입고 왔어요? 저요? 캡틴 아메리카 편인 것처럼 보여요? 글쎄요. 그 노리고 녹음 때 이거 입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서 이 빨간 유니폼 벗어났어요? 아, 예, 잠깐 벗어났죠. 녹음을 위해서. 네,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스파이더맨이랑 앤트맨입니다. 그렇죠. 네, 이 두 캐릭터가 안 나왔으면은 좀 더 좀 밍밍한 정말 진지함의 끝을 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수가 조금 줄어든 토니 스타크 대신에 이제 스파이더맨이랑 앤트맨이 이빨을 털어주면서 네. 예,
영화가 그렇게 진지하게만은 흘러가지 않았죠. 재미를 위한 요소였는데 그 재미를 위한 요소들이 이번에 빵빵 터졌죠. 대신에 네. 대사는 실패를 많이 했는데 대신에 그런 액션, 캐릭터부적인 부분에서 성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벤져스 이제 시리즈가 한 뭐 2년 후, 3년 후에 개봉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되면은 중요한 캐릭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스파이더맨도 나올 거고, 그다음에 앤트맨도 나올 거고, 저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이제 로켓이랑 네. 그다음에 그 주인공 있잖아요. 네. 로드까지 나오면은 걔네도 나온대요, 어벤져스에? 네, 나오죠 이제. 아, 그래요? 그 누구냐? 타노스 네. 나올 때. 아무튼 걔가 나오면은 자막이 터지죠. 네,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네. 데드풀이 안 껴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캐릭터만 나와도 자막이 터지죠. 어쨌든 이렇게 재미 요소로 어떻게 보면은 키포인트로 들어갔을 이 캐릭터들이 잘 녹여 들어가가지고 영화가 그렇게 무겁게만은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마블 영화를 꾸준히 봐온 분이라면 무리 없이 받아들일 테고 마블 영화를 좀 빠뜨리고 보신 분이라면 조금 캐릭터 이해하는데 버거운 순간들이 그렇죠.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마블 팬만을 위해서 가져가도 이건 1000만 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마블을 지지하는 그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오락성 측면이나 아니면은 영화 속에 담긴 여러 가지 함의나 이런 측면에서 재밌게 볼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앤트맨은 신의 한 수였어요, 제가 보기에. 앤트맨 들어온 건 저는 이 영화에서 뭐 좀 이따 김 기사님께서 뭐 여쭤보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앤트맨이 이제 봉고차에서 내릴 때가 저는 그때가 가장 좋았습니다. 봉고차에서 내려서 캡틴한테 이제 뭐 알랑알랑거릴 때 네. 그 모습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영웅들이 있죠. 이번에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앤트맨도 그렇고 기존의 엘리트들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엘리트들이에요. 히어로에 속해 있긴 하지만 그 히어로 집단으로부터 조금 변방에 있는 돈 없는 네, 변방 캐릭터죠. 네. 돈도 없고 전과도 있지 않아요, 앤트맨은? 네, 앤트맨은 전과도 좀도둑 출신이고. 좀도둑이니까. 네. 그런 캐릭터. 그리고 심지어 가진 능력도 작아지는 거고. 그런 캐릭터들이 이 영화에서 그렇게 주역으로 활약한다는 것도 나름대로 함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역대 스파이더맨 숙모 중에서 가장 이쁜 숙모가 등장합니다. 마리사 토메이는 옛날에 에로 영화 비슷한 영화들에 많이 출연했던 여배우인데 저는 처음 봐가지고 매력 있어요. 이 좋은 배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2시간 반인가 그러거든요. 11화가 네. 한 30분만 늘어났으면 토니 스타크가 데려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좀 됐었습니다. 네. 네.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남편 맨날 죽는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죽잖아요. 삼촌. 네. 그 삼촌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나 멋있게 나와서 그 배운 거 없는 삼촌이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삼촌. 늘 죽는 엉클 벤이었나요? 그 삼촌. 좀 죽었으니까. 근데 가진 건 많은 토니 스타크가 있잖아. 토니 스타크는 토니 스타크도 한 여자만 사랑하잖아요. 기네스 펠트로랑 지금 별거 중이던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뭐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에이, 믿을 수 없어요. 아니 마음만 사랑하는 거지 몸은 또 따로 가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굉장히 좀 긴 시간이에요. 2시간 반이면은 상영 시간도 굉장히 긴데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 캡틴 아메리카 11호의 엔딩으로 가면은 캡틴 아메리카의 패거리는 나가죠. 제도권 그렇죠. 밖으로. 네. 그리고 아이언맨은 제도권 안에 남아요. 음.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 구도를 또 가져갈지가 매우 흥미롭게 그려지고 영화가 그것을 매우 흥미롭게 이어갈 수 있게끔 이 대결 구도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이 윈터 솔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악당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독일의 배우 있잖아요. 다니엘 브렐이 연기한 그 무슨 대령. 예. 네, 그 캐릭터가 상당히 좋아요.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영웅들의 영화예요. 이 영화는. 근데 영웅이 아닌 인물이 이 영화에서 해집는 캐릭터가 유일합니다. 이 무슨 남작이라고 불리는 그 캐릭터. 네. 다니엘 브렐이 연기한 영웅이 아닌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영웅들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고 이 점이 영화를 상당히 매력있게 만드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어떤 강한 것보다도 네. 정말 강력한 그 빌런이었죠, 정말. 네, 악당이. 그리고 이들이 어떤 테러를 계속 이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힘이 없더라도
그게 전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제가 갖고 있는 좀 희망에 가까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점점 더 저는 히어로물이 계속 나가는 방향이 너무 영웅 엘리트주의적이라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너무 그들만의 이야기로 나가면서 결국은 대중들한테 어떤 무력감을 선사하지 않나. 대중들의 그런 공권력과 대중들의 힘과 그런 것들에 대한 무력감을 가져다 주지 않나. 세계가 점점 더 소수 엘리트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영화마저 점점 소수 엘리트의 영화가 나오고 그들에 대한 무한한 자유, 그들에 대한 추종 너무 이런 구도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의문을 중간중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선 히어로들이 좀 더 떠야 됩니다. 조선 요로가 누가 했나요? 홍길동. 제가 이 영화는 안 봤는데 그것도 CJ잖아요. 네, 곽 기사님께서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이 본 총격신 중에서 가장 역대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티히어로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커와 같은. 근데 조커같이 그렇게 강한 캐릭터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이번에 그 남작처럼 조금 더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러니까 보통 히어로물의 안티히어로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은 되게 파격적이고 강한 캐릭터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까지는. 그렇죠. 조커가 그랬고, 그 DC 코믹스에서 이번에 배트맨 대 슈퍼맨 나왔을 때도 조커 약간 따라한 느낌의 그런 천재적인 과학자 나왔었잖아요. 네. 그 재벌 과학자. 항상 돈 많고 아니면 약간 미쳐있고 이런 캐릭터가 그 반작용으로 나오는데 저는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히어로물의 상당한 분량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의식화되고 깨어나서 혹은 히어로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엑스맨의 그 박사님처럼 네. 그분이 히어로들을 이끌고 있지만 히어로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캐릭터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마블 코믹스에 그만큼 이 마블 디즈니 라인에서는 그런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서 없죠. 왜냐면 캐릭터들이 너무 세요. 네. 히어로 캐릭터들이 너무 세서 조선 히어로들 이런 걸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내에서 이런 게 많은데. 미국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워요. 네. 오바마. 네. 네. 제도권에서의 가장 강한 사람이 이 영화 속에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네. 경제권에서 강한 사람들도 히어로만 나오지 안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커나간 제일 강한 캐릭터들이 이들에 대한 어떠한 견제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분명히 뭔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재미있어 했을 만한 장면은 그 팔콘이랑 윈터 솔저의 그 케미라고 네. 볼 수 있죠. 아, 그 키스씬 할 때? 네, 좋았어요. 뭐 그런 거. 그들의 화합. 네. 그 요번에 500만 넘었을 때 본인들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 둘이서 같이 앉아갖고 500만을 외치면서 SNS에 올렸던데 이 둘의 이 케미가 다음 마블 시리즈에서도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걔네는 그냥 한 번에 다 찍어놨겠죠? 100만, 200만, 그렇죠. 1000만까지. 500만 찍었던데 아직 700만까지는 안 나온 거 보니까 1000만 되면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네. 팔콘도 매력 있는 캐릭터고 그렇게 주변 캐릭터를 정말 잘 쓰는 이 루소 감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캐릭터 분배가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는 캐릭터 분배였거든요. 네. 이게 원래 2시간을 다 이끌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이 캐릭터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산만하게 갈 수가 있고 어떤 캐릭터는 정말 확 죽어버릴 수가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 배합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캐릭터의 분량이나 뭐 이런 거를 정말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진짜 모든 캐릭터들이 죽지 않을 그 분량이나 존재감이 죽지 않을 만큼 정말 잘 살린 영화로 잘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한두 장면으로 그 캐릭터의 특징을 먼저 보여준 다음에 액션씬에 투입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죠. 네, 매력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분 안타까웠어요. 그 돈치들 배우 아이언맨 친구 이번에 부상 입잖아요. 예. 저는 늘 하체 부상 입는 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 네, 그분 진짜 못 걸으시더라고요. 목걸이 하반신 마비. 네, 친구가 해서 보조기 엄청 좋은 거 만들어줬는데도 잘 못 걷고. 그리고 슬펐어요. 아이언맨을 최근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영화를 보고. 최근에요. 그 친구는 떠나고 본인은 이제 남아있고. 네, 방패 주라고 하니까 방패 던지고 가버리고. 네, 그리고 그 얼마나 추운 곳 아닙니까? 그 추운 곳에서 부모님 돌아가신 거 보고.
네,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보고 수트도 다 깨졌는데 이제 맨손으로 또 방패도 들고 가야 돼요. 네. 얼마나 처량합니까? 처량한데 그 이제 캡틴 아메리카의 마음속에는 아 꺼져. 난 더 부자한테 가면 돼. 그래갖고 걸로 간 거죠. 거기는 그 페브라님인가요? 네. 그게 넘쳐나는 데니까. 그 아프리카 왕국이요? 네. 이제 거기가 원래 원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캡틴 아메리카 수트까지도 거기서 풀로 장착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방패 따위 뭐 하면서 가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니까 조금 아이언맨에 대해서 측은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엘리트가 돼야 됩니다. 아 그렇죠. 돈 좀 법시다. 극장 차리려고요? 차려봤자 소극장이겠지. 진짜 아유 서울에서는 가망이 없습니다. 소극장도 못 차려. 노력해도 평생을 노력해도.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한 4개월 버티고 막 아, 그런 거 차리면 좀 아쉽네요. 슬프네요. 네. 건물주들이 승리하는 세상입니다. 네. 건물주가 되더라도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수익률이 적다 보니까 커피집을 하긴 해주지. 손해볼 건 없지 그래도 내가 건물주면. 하고 싶으면 하죠. 그렇긴 하겠네. 네.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좀 뭐 11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3점포로 빠졌는데 저 11호는 김 기자님 덕분에 좋은 곳에서 봤어요. 아, 극장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시네드 셰프라고 네. 압구정에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템퍼관에서 봤거든요. 네. 템퍼관에서 봤는데 좋더라고요. 이게 2시간 반을 봤는데도 전혀 이렇게 막 뒤척이기나 뭐 이러지 않을 만큼 그냥 좀 편하게 누워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긋하게. 네.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무슨 비행기 타듯이 네. 그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서비스 받는 느낌도 났고 이게 부산에서 뭐 센텀시티인가에도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압구정보다 한 5,000원인가 싼 것 같더라고요. 35,000원. 그래갖고 보통 CGV 가면은 골드 클래스가 35,000원이거든요. 네. 그 쇼파 막 이만한 거 큰 거 해갖고 보는 거 한 5,000원만 더 투자해서 거기 템퍼관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보면서 했습니다. 이게 CGV 안에 있는 그 약간 프리미엄 극장이죠. 그렇죠. 템퍼 같은 경우에는 최고급. 템퍼 최고급 침대에 놔두고 영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해준 시네드 셰프는 그 요리 같은 거 먹으면서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들인데, 보지 마세요. 돈 아깝습니다. 4만 원씩. 형제방 같은 대학로 극장 그 가가지고 소극장에서 연극 보세요. 네. CGV 이거 엄청난 이 기업에 돈을 몰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날은 한 번씩 가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1년에 뭐 정말 본인이 최고로 기대하는 작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중에 아니면은 뭐 특별한 날 뭐 그런 날은 한 번씩 가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보면 안서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맥스를 보지 거기까지 가서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안 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인생의 영화라고 생각이 들 만한 영화가 있으면은 그런 곳에서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래도 스크린이 작다 보니까요. 저는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다음에 영화를 보면은 스크린 큰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한 영화라도. 네.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자리는 편한데 이제 관객 좌석이랑 뭐 이런 게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크린도 좀 작은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11워 이 영화에서 아까 좋았던 장면 말씀해 주셨고 좀 네. 아쉬웠던 장면 하나 꼽자면 뭐가 있었을까요? 아쉬웠던 장면은 지금 뭐 딱히 뭐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아이언맨이 강의를 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흑인 아주머니를 만나서 급격하게 이렇게 심경을 변화시키는 장면. 네. 그게 좀 약간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뭐 중간에 사실 뭐 찍어놨겠죠. 찍어놨을 테지만 이게 편집 과정에서 너무 싹둑싹둑 그 점을 잘라서 좀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는 좋았던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공항씬이 좋았어요. 그건 하이라이트죠. 네, 그게 이제 거의 올스타전을 보는 듯한 네. 모든 히어로들이 대결을 하고 그 중에서도 스파이더맨의 캐릭터가 상당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 아이언맨이 스파이더맨을 데려와서 안 다치게 하는 거잖아요. 스파이더맨 그 특징이. 그렇죠. 그 찍찍이 계속 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때려 잡아야 되는데 다짜고짜 센 애들 데려와서 막 다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 아이언맨이면 충분히 섭외가 가능한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 능력치 중에서도 그 당시에 스파이더맨이면은 능력이 좀 허접한 스파이더맨 아닙니까? 어린애.
아직 자기 능력도 제대로 못 쓰는 그 스파이더맨을 고용해서, 물론 대단한 실력이었지만 그렇죠. 예, 그 스파이더맨을 고용해서 친구들에 대해서 다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배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좋았고, 전체적인 액션도 앤트맨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이면서 앤트맨이 거의 MOM 중에 MOM을 받았죠. 하드캐리 한 네. 거죠. 하드캐리. 올스타전 MOM을 받았습니다. 맨 오브 더 매치였는데 그 장면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쉬웠던 장면을 꼽자면 저는 그 블랙팬서인가요? 아, 예. 네, 그 친구가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의 오락적인 측면은 충분히 괜찮았지만 약간 사회적인 함의가 담긴 측면이 발현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대립시키고 그걸 보여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속에서 대중들의 역할,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그들을 영화 속의 한 축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영화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세계 정부가 그런 역할이었다고 생각해요. 세계 정부 그리고 미국 이들에 속한 그 정부의 모습들. 근데 그 세계 정부에 또 하나의 히어로를 넣어버린 거죠. 블랙팬서를 통해서. 그래서 세계 정부의 그 지금 뭐 의장국의 왕자가 그런 히어로고 그 히어로가 영화에서 상당히 악당을 또 처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실제로 싸움을 엄청 잘하고 근데 꼭 그래야만 했을까? 저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냥 평범하고 제모 대령처럼 영화 속의 제모 남자처럼 평범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제도권에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엘리트들이 엇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모습들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어땠을까? 왜 독일의 그런 특수부대 훈련받은 애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발리기만 하고 그들의 지휘관은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이 작전 수행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약한데 결국은 잡는 거는 블랙팬서가 잡잖아요. 걔네가 그렇게 노력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 계속 무력감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근데 블랙팬서에 대해서 제가 좀 변호를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개봉을 해야 돼요. 다음 단독 시리즈 개봉을 해야 되고 이게 그 원작에서도 그 뭐 등장을 하거든요.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폭탄이 터져갖고 이게 아버지가 죽는 게 아니라 원작에서는 누군가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근데 그게 뭐 왼손잡이였나? 아무튼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쫓다 보니까 윈터 솔저가 본인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래서 원작에서는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리고 윈터 솔저만 잡으려고 계속 다니는 걸 영화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뭐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그 우리 누구였죠? 그 블랙팬서 형은 흑형은 뭐 다음 마블이나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번에는 빠질 수가 없던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윈터 솔저를 쫓는 그런 게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작을 너무 이렇게 뒤바꿔 버릴 수는 없어서 루소 감독도 좀 넣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거를 모두 감안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 늘 말하지만 기업들. 그 기업들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잖아요. 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 자기네도 기업의 영리를 추구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다 요즘은 초국적 기업이 됐어요. 정말 기업들이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초국적 기업이 돼서 정치 위에 기업이 있잖아요. 국가의 그런 제약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그 초국적 기업들 뭐 옥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피해 입히고 있고 그런 기업들 많죠. 근데 세계 곳곳에서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다른 나라 가서 노동 착취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착취하고 아니면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되게 많은데 그 기업들이 늘 하는 말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항상 한다는 거죠. 저는 인간의 이기심을 좀 믿는 것 같아요.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기업의 이기심 같은 것도요. 그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제도지만 자본주의 자체가 이기심을 활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발전을 극대화하는 그런 제도지만 동시에 그 이기심을 제어해야만 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점점 힘의 비대칭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은 제도보다 점점 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결국 제도를 넘어서서 온갖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 탄압이 곳곳에서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16년 들어서 정부는 그거를 거의 도와주는 수준이고 언론은 거의 보도를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울산 현대 쪽이나 뭐 이런 쪽 많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 영화에 대입해서 보면 어떨까. 점점 더 힘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걸 저는 느껴지거든요. 히어로물이 예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히어로물이 해가 가면 갈수록 캡틴 아메리카 더 세지는 것 같아. 다 세져요. 히어로물은 점점 더 세지고 악당들도 그거에 맞춰서 점점 더 세지고 그 악당도 히어로물도 히어로들도 우리가 아니에요. 악당이 우리일 것 같지만 악당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 히어로도 우리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영화 속에서 점점 소외돼서 어느 순간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정부도 존재하지 않고 지금은 뭐 정부가 제한을 하지만 결국 정부가 전혀 힘을 못 쓰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히어로 중에 아이언맨 같은 일부 선의의 히어로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어느 정도 보호받지 않을까. 점점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거에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영화 속의 그런 구도를 읽는 눈을 잃어버리면 사회적으로도 그런 구도를 보는 눈을 잃어버려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뭐 삼성 바들 많잖아요. 삼성이 뭐 온갖 노동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도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막 이런 그런 영화를 보는 우리가 살 곳은 어디인가. 모든 영화에서 그런 걸 고민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에서 내가 설 곳은 어디인가. 근데 왜 파란색 입고 왔어요? 이거 좀 슬프네요. 네. 잘못 입고 왔네. 빨간 옷 입고 삼성 얘기하면서 파란색이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당연히 추천입니다. 네. 예. 개인적인 취향으로서도 굉장히 좀 좋아했고 사실 윈터 솔저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루소 감독이 가장 잘하는 게 이제 그 타격신 같은 거잖아요. 뭐 네. 주먹으로 타격신 뭐 이런 건데 그것도 이 영화에서도 되게 잘 나왔었고 특히나 뭐 윈터 솔저가 도망가다가 그 오토바이를 돌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 점프해갖고 이렇게 뒤로 돌리는 장면이 네네. 정말 기가 막히게 찍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리가 망가져서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렇게 멋진 장면이랑 뭐 액션신도 충분히 루소 감독이 뭐 추구했던 액션신도 충분히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윈터 솔저에 이어서 이번 영화도 루소 감독의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 추천사로는 앞서도 뭐 김 기사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회 친구보단 죽마고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사회에서 만나서 진짜 중마고처럼 친해지기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쉽지는 않죠. 네, 아이언맨 진짜 엿먹었잖아요. 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슬픈 일입니다. 그냥 동료인 거죠, 동료. 그렇죠. 다행히 저는 이제 사회에서 만나서 보통 힘들다고 하는데 좋은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불가능한 건 없겠죠. 다 불가능하죠, 없죠. 친해질 네.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조금씩 이제 때가 끼니까. 그렇죠. 약간 뗀 상태에서 만나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슬픈 일입니다. 저도 이 영화 추천이고요. 이 영화에 대한 평을 하자면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든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요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요리였죠. 좋은 요리였는데 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의 영화지 않나. 그러니까 루소 형제가 조금 더 영화 속에 다양한 걸 담아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제약이 분명히 존재하는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들도 정해진 캐릭터, 그 다음에 이야기도 어느 정도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야기, 그 속에서 최고의 재미를 정말 주었다. 보통은 그러면 멍청한 영화라는 소리를 듣기가 쉽거든요. 조금 영화의 다양한 면을, 스토리상의 다양한 면, 뭐 지적인 부분을 충족받고 싶거나 이런 거를 크게 생각하는 관객이라면 이런 히어로물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단순하고 멍청한 경우가 많으니까. 스파이더맨만 봐도 맨날 여주인공 납치되고 그렇죠. 그거 찾으러 가고 악당 뭐 두세 명 나오는데 어렵게 이기고 걔들은 꼭 실험하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악당 내고 맨날 똑같은 얘기거든요. 슈퍼맨도 뭐 보세요. 옛날부터 맨날 계속 납치돼가지고 뭐 찾으러 가고 너무 사랑을 좋아해. 네, 슈퍼맨. 늘 그랬잖아요. 배트맨 늘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막 그런 것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정해진 재료를 썼지만 그 속에서도 최대한 그 재료를 잘 활용해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멍청하다고 느끼지 않게끔 했다. 대신에 제가 앞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은 더 나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냉장고 안에 든 재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루소 형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었겠죠. 네. 한마디로 김 기사님의 평은 냉장고로 부탁해. 네.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방송이죠. 네, 안정환 씨 활약하고 있던데. 네. 냉장고 안에서 최상의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루소 감독은 만들었다. 네. 루소 셰프.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영화 추천드립니다. 결국 그 공항 액션씬만으로도 사실 추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멋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대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박 기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도 행복하세요.